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새증권입니다. 이 영상은 AI를 기반으로 작성된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6편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이 시작된 것은 최근 이 일이 아닌데요. MIT의 수학자 노버트 위너가 인공지능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제창한 것이 1947년이고 IBM이 개발한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체스 프로그램이 체스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프를 이겨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시기가 1997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시대를 넘어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들의 경우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이런 기업들은 낮은 무역 장벽과 공급망을 이용해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 아웃소싱을 주거나 공장을 옮기는 등의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선진국의 공장을 끌어들였고 2019년 WTO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수출의 약 13%, 전 세계 수입품의 11%를 생산하는 세계 공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들도 선진국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과 비슷한 행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신흥국을 향한 선진국 제조업의 엑소더스는 최근 들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의 탈세계화 움직임이 선진국 제조업 공장들의 자국 복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공장 폐쇄와 국경 차단 등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자국의 공급망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생필품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해 20년 1분기 매출이 감소했었고 닛산, 피아트, 현대, 혼다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또한 공급 난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제조 기업들은 이러한 공급 혼란을 막기 위해 생산 기지를 주요 소비국인 선진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높은 인건비인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부분을 자동화 로봇과 생산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으로 절감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인력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다시 닥치더라도 정상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화두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체질 변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화가 심화될수록 AI 기술이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음악 앱의 경우 과거에는 조회수나 다운로드가 많은 순서로 음악을 재생해주는 기능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음악 선호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여감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도 최근에는 소비자가 검색했던 혹은 선호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을 자동적으로 화면에 띄워주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온라인 상품 구매나 선호에 대한 빅데이터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발전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체스나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성과를 보였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흥미는 불러일으켰으나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술 진보는 인공지능이 드디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것일까요? 제조업의 예를 먼저 들어보면 현재 글로벌 제조업체인 지멘스, G, 보시 등은 인공지능을 통해 대부분의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활용되고 설계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조에 관한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문제와 솔루션을 발견해 처리하며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더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용 로봇은 취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로봇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와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 같은 개념들이 도입된 제조업의 새로운 핵심 동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점은 바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결성입니다. 공장 자동화는 각 공정별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개별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최적화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장 자동화 시대에는 생산 설비가 시스템의 통제를 받았다면 향후 도입될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는 각 기기가 개별 공정에 알맞은 과업을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전체 AI 투자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의 자동화를 통해 600명에 달했던 트레이더를 2명으로 줄였고 외환거래 부서에서는 4명의 딜러가 담당하던 업무를 1명의 컴퓨터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의 AI는 투자 및 자산 관리, 시장 분석, 대출 심사 같은 위험 평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및 자산 관리 부분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중심으로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슈로더 등이 AI를 투자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업체들 또한 개인별 맞춤 자산 관리 및 포트폴리오 추천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분야에서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재무 정보, 공시 등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 AI에게 축적시킨 후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험평가 분야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에 더불어 온라인 쇼핑 구매 이력 등의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해 신용도를 산출하고 그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적인 운전 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포드, GM, 폭스바겐 등 각종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의 선두주자인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2012년 구글카라는 무인 자동차를 개발해 시험주행거리 1000만 마일을 돌파하는 등 AI를 접목한 자동차 개발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전대를 자동으로 조정해 차선을 유지하고 속도를 제어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등이 대표적인데요. 향후에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해 교통, 신호와 도로 상황까지 인식하는 시스템, 그리고 나아가 운전자의 개입이 아예 없이 완전 자동화 수준의 운전 시스템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또 다른 4차 산업들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드론과 헬스케어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드론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인데요. 최초에는 소형 무인항공기와 중대형 민수 군용 무인항공기를 통칭했으나 최근에는 자율 비행이 가능한 25kg 이하의 멀티콥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RC와 드론은 다른 개념입니다. 드론은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 후 이동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군수산업 위주로 운용되던 드론은 최근 운송 및 인프라, 관리, 배송, 촬영, 레이싱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에 힘입어 농업, 광업, 치안, 에너지, 방송 산업 등 민간 산업용 드론 시장의 크기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로봇과 AI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AI 의료기기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의료 데이터의 복잡성 확대, 개인별 맞춤형 진료 중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반해 의료진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AI 의료기기는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나 유전체 데이터 등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적합한 치료 옵션과 관련 정보들을 추천하는 전자의무 기록 및 치료 데이터 활용 AI 의료기기입니다.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 CT, MRI 등 의료 영상을 분석한 후 진단이나 예측 결과를 제시하는 의료 및 병리 영상 AI 의료기기, 신체에 부착한 바이오 센서에서 나온 시그널 데이터를 분석한 후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시그널 모니터링 AI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에서 현재까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테슬라 등과 같이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 개발로 유명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많은 벤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등지에 자리를 잡고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산업의 경우 상승하는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점이 개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급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부품 가격의 하락과 함께 오픈소스 로봇 운영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 및 로봇 생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었고 이는 자동화 로봇 구입 시 비용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로 연결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억 명 이상 세계 최대의 큰 인구수, 빅데이터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쉽게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이미 CCTV, 이미지 인식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내 CCTV 수요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센스타임, 매그비, 아크소프트 등 다양한 AI 이미지 인식 처리 관련 벤처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도 오토엑스, 포니닷AI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창업자가 중국인이지만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